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현장도 어려움이 많았죠. 예, 작년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고 현장에 여러 교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원격 수업이 학력 수준 달성에 좀 차질을 가져오고 학습 격차를 확대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년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 이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설문조사 결과에 학습 격차가 커졌다 하는 우려가 60% 이상의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 원격 수업이 좀 장기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장관님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면적인 온라인 개학이라는 걸 처음 해보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프라나 컨텐츠나 이제 학사 운영 일정이나 지침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2학기 때는 많은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와 2학기 때 했던 설문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특히 학생들은 좀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수업의 전 과정을 쌍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제 소통하면서 학습에 대해서 또 생활에 대해서 피드백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나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요. 올해는 이제 3월에 개학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면적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화상 LMS 시스템을 이제 전면 도입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년이 처음에 1학기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학기 때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 1학기 때는 작년 1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마 원격 수업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1월 28일 날 발표한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작년을 조금만 더 평가해 보면은 올해 나아갈 방향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서울시 기준으로 보니까요. 작년 1학기 초등학교 평균 등교 일수가 우리 공립초 같은 경우는 11.1일이었는데 사립초는 20.7일이었답니다. 2배 이상 사립초가 등교 일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등교 수업에 대한 지침은 같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죠? 서울의 경우는 좀 그랬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국 평균으로는 오히려 공립학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보다 등교 일수가 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한 7, 8일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학사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갔는데 이제 학교 등교 수업을 3분의 1씩만 이제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갔기 때문에 그 학사 운영의 탄력적인 현장의 적용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2학기 들어서는 좀 개선이 됐고 저희가 올 1학기 때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학급 학생들 또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들 우선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확대 계획에 따른 뭐 방역 대책이라든가 학사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그런 서울의 경우에 좀 두드러졌던 차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이 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좀 더 아이들에게 이런 학습 격차라든지 학력 수준 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정말 노력을 열정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부 또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더 큰 좀 격려를 보내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보완하고 그런 역량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월 28일 그 대책 중에요, 이런 미세먼지나 폭우 같은 상황에서 창문 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기술적으로 좀 보완 대책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계식 환기 장치를 계속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면서 그 공기 정화 장치와 더불어서 기계식 환기 장치를 같이 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그런 이제 그 기후 변동에 따라서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복도 창문을 먼저 좀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좀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학교 지침으로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23년까지 저희가 과기부하고 학교 정화 장치와 관련된 학교만의 그 공기 정화 장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는 공기 정화 장치, 이렇게 환기 시설들이 과기부와의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학교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1월 28일 발표한 그 지원 방안에 보면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도 확대한다고 담겨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새 학기부터는 혹여 뭐 4차 대유행이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전면적으로 또 원격 수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런 모든 원격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그 만족도라든가 요구 사항들을 이제 뭐 학부모, 교사, 학생들 다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모든 시간을 쌍방향 수업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컨텐츠와 일부분 시간을 선생님이 쌍방향으로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한다든가, 아이들의 출석이나 이런 정서적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수업을 그 대면 수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간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하는 건 오히려 더 부담감, 이제 피로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선생님이 제작한 컨텐츠와 실시간 쌍방향을 아이들 그 성장 단계나 학년급에 맞게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자율적으로 그런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해에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던 것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소통이고 원활한 피드백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시간 조정례를 매일 하면서 아이들의 출석이나 정서적, 심리적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매일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수업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컨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방식의 수업을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과 학교에 따라서 수업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보면은 그 1학기에는 좀 정확한 지침이 없었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을 보니까요. 이제 9월에 나온 거를 보면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피드백 실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뭔가 선생님하고 항상 뭐 대화를 하면서 뭔가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요. 예를 들면 국어가 일주일에 3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 3시간 중에 1시간은 적어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만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예, 시수가 정해져 있는 그게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 과목에 대한 실시간 쌍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일주일 내내 1시간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졌던 건 아니고요.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1학기 때는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 이제 3월 개학 시부터는 공공 LMS 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되고 그래서 화상 수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마련을 했고요.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올해는 원격 수업보다는 다들 등교해서 직접 선생님과 친구들 보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